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환율 및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가 0.92%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각종 소비 지표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계속 괜찮다. 그래서 경착륙이니 연착륙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뭐 착륙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 같다라는 어떤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과연 어떻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더 세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각종 지표에서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막판에 계속 좋은 상승을 보였네요. 그래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1,700개가 넘는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약 3,000개 가까운 주식이 상승을 하면서 새롭게 뉴 하이를 찍은 종목들도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모습들. 뉴스 스피커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추이들이 좋은 흐름에서 나오는 숫자들이겠구나라는 모습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개별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은 역시 우리의 테슬라고요. 2.4% 오르면서 21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200불을 처음에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 했는데, 사실 지금 RSI라던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지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계속 상승 추세를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또 저항선이었던 210불을 213불이죠, 정확히는 돌파를 하면서 종가를 기록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애플도 150불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좋은 소식이 되겠죠.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사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어제 기준으로 상승한 뭐 데이터 쪽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뭐 30% 이상 트레이드 데스크도 그렇고 아주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 어닝 발표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채금리 살펴보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이에 반면에 10년물이 3.8로 하회를 하고 있고, 2년물은 거의 지금 4.6을 돌파를 하면서 기준금리 수준의 임박한 모습, 또 1년물은 5%를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사실 이 국채금리의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 혹은 3개월과 10년물의 차이는 과거로부터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전 현상이 너무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리세션은 찾아온다.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환율, 네, 외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 대비 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 스피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1,300원 돌파가 거의 뭐 사실화 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본 엔화 같은 경우 지금 일본 중앙은행 총재 4월에 부임을 합니다만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기조로 아무리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는 있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주지 않을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 참고해야 되겠죠. 네, 가상화폐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기보다는 하나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뉴스 스피커에서 1차 저항선으로 25,200불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약 10% 급등을 하면서
뭔가 또 긍정적인 변화의 요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같이 지금 뭔가 커플링 돼서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역시 이 채굴 난이도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 형성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5,200불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우리의 레버리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인하시겠습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금리 수준이 대략 이 정도입니다. 4% 후반에 최저금리가 모여있는 모습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계속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너무 예대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그런 이자 장사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중은행들에서 이 금융당국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최저금리 상단이 다시금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지금 아니라서 얼마나 변화할지 한번 또 보시죠. 정기 예금입니다. 우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예금. 대출금리 하락 이전에 이런 정기예금 금리의 하락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3% 초중반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야 되겠죠.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겠습니다. 잠실 쪽에 올해 들어서 사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가락동을 포함한 송파구 일대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잠실 S 34평, 네, 트리지움 파크리오, 이 지역 일대, 물론 잠실동과 신천동 차이는 있지만 근방에 위치한 대장주들입니다.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상당폭 내려온 모습들이고 20억 이하에 또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디가 먼저 과연 20억을 또 국민평형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부동산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 취소, 배액 배상으로 비롯되는 거래 취소들이 또 많다는 점도 우리가 꼭 확인하신 이후에 갭투를 하시던 내 집 장만을 하시던 꼭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숲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도 15억 3,500 수준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세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킨텍스 원시티 한창 15억을 돌파하면서 또 핫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산 킨텍스에 위치한 아파트 10억 6천에 실거래가 등재됐고요. 사실 전세가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낮아요, 전세가. 그래서 결코 매매가를 상승시킬 모멘텀은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공용 롯데캐슬 골드타운 역시 15억까지 갔던 모습이 전세가도 6억 5천에 머물면서 실거래 9억 6천에 등재됐네요. 네,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로 시작이 되는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했어요.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8개, 시중 8개 은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평균을 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이고 3.82로 4%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많은 대출금리는 이 코픽스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참고를 해야 됩니다. 매월 15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정기 예금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고, 오히려 순서로 따지면 정기예금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각 은행들의 평균인 자금 조달 비용 지수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대출 금리도 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주식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쇼피파이와 데이터독이 지금 추세는 괜찮은데 오늘 과연 실적 발표가 괜찮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어닝플레이 참고하시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비롯됐었죠. 전년 대비 6.4%가 증가를 했다는 건데,
높은 수치이지만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 분석에 따른 목소리가 너무 상반되게 존재를 합니다. 이제 끝났다,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각자 뭐 여러분의 몫이겠죠. 우리의 몫이겠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더 줄이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트리거가 생긴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어떤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각에 준해서 여러분들 자산 잘 지키고 형성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